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의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한때 우연한 기회에 낚시에 완전 미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바빠서 못 가지만 그렇게 낚시를 하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이 한참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에 걸리셔가지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실 때였는데 저는 최대한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좋아하는 바다를 매일매일 보게 해드렸고요. 술바이산 근처의 바닷가로 자주 갔는데 거기에서 바닷가 바람도 쐬고 또 어머님이 시골 출신이셔가지고 바닷가 주변에 산에 있는 나무를 캐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방가지 똥이나 코딱지 나물, 엉겅퀴, 쓴바귀. 저도 그때 처음 들어본 그런 나무를 캐셨고 저는 또 그 일을 거들어드리고 그랬었죠. 물론 제가 그 일을 좋아할 리는 없죠. 시장 가면 다 해결되는데 왜 굳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님이 그러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좋았고 왜 진작에 안 편찮으실 때 어머님과 이런 시간을 더 가지지 못했나 하는 그런 후회도 밀려들기 시작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맑은 공기를 쐬고 산책도 하니까 어머님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나무를 캐실 때 저는 어머님 근처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낚시를 시작하게 된 건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한창 낚시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때 혼자서 밤낚시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절망적인 마음을 다잡으려고 일부러 낚시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과 함께 바닷가 주변에서 산책도 하고 나물도 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머님이 주무실 때 그날따라 마음이 하도 심란해가지고 밤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아마 밤 10시가 지난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낚시를 갔던 장소는 어머님과 늘 산책을 했던 술바이산 근처의 바닷가였는데 참고로 그 장소를 가려고 하면 차를 주차를 하고 산길을 거기 산책로가 있었어요. 거길 제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술바이산 입구에 도착해서 낚시 포인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술바이산 오르막길을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산행이라기보다 산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해발이 68m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가 아마 등대로 시 코스 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지형이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다 보면은 군부대가 나오고 군부대 옆길로 좀 꼬불꼬불한 평지길을 조금 걷다 보면 계단식으로 좀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오는데 그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면 바닷가가 나오거든요. 그 길을 혼자 밤 산행을 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던 이유가 그 시간대에도 간간히 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게 산행을 하고 그 산길을 3분의 2 정도 지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산길 내리막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애가 한 7살쯤 보였는데 그런 아이가 내리막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별 생각 없이 왜 아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지? 한밤중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늦게 소름이 돋았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산속에 애가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캠핑장이 주변에 있긴 했지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영가를 보는가 보다 생각하고 애써 못 본 척하고 그 애를 피해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런 일은 없더라고요. 휴, 다행이다. 그렇게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갯바위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했는데 그대로 아침까지 쭉 낚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강풍이 많이 부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는 몰랐는데 바닷가에 오니까 워낙 바람이 세차게 많이 불어가지고 얼떨결에 거센 바람에 모자도 날려먹었죠. 그리고 입질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낚시하다가 오늘은 날이 아니다. 파장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장비를 주섬주섬 챙기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다시 산행을 했는데 불현듯 좀 전 산길 내리막길에서 봤던 그 꼬마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망설였죠. 길을 돌아서 가야 하나? 근데 돌아서 가려면은 시간이 한 40분이 더 걸리니까 에이 설마 아직까지 그게 영가가 있겠어? 하고 왔던 산길을 그대로 갔는데 이곳을 올 때는 계단식으로 된 내리막길을 내려왔으니까 되돌아갈 때는 반대로 계단식으로 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벅저벅 산길을 오르막길을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해무가 좀 끼어가지고 가시거리가 좀 좁아지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제 시야에서 갑자기 웬 중년 여성분이 갑자기 보였는데 소나무 앞에 딱 붙어가지고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겁하고 그 자리에서 헉 소리를 내고 심정지가 올 뻔했는데 그때 해무도 끼고 어둡고 해서 잘은 안 보였는데 회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게 산 쪽을 향해서 등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언뜻 보살린 복장 같아 보였는데 전 스스로 사람이다.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을 얼른 지나쳐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던 길을 막 갔습니다. 두려우니까. 근데 그분이 자꾸만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등 뒤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뭐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막 걷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나는 낙엽 밟는 소리가 왠지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낙엽 밟는 소리가 사람이 밟으면은 묘한 그 텐션 같은 게 있거든요. 밀리는 소리가 먼저 나요. 그러니까 밟으면 낙엽을 바스락 밟으면서 사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그 소리는 싹, 탁, 싹, 탁, 싹, 탁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 등 뒤에서 나는 낙엽 밟는 소리는 텐션이 없이 그냥 일정하게 들렸어요. 사사사사사사사삭 사사사사사사삭 하고 그래서 순간 제 뒤를 따라오는 그 보살부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하고 가던 걸음 멈추고 순간 몸이 얼어붙었는데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사사사사사삭 하고 제 옆을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지나가는 소리에 눈을 찔끔 감고 그렇게 있다가 잠시 실눈을 떠서 봤는데 그 형체가 분명 뒷모습인데 등 위에 사람 얼굴 정면이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가 보여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 존재를 처음 봤을 때는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게 아니고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였죠. 머리만 돌아가 있었으니까 저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몸이 굳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몸이 풀리자마자 가던 길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갔죠. 왜냐면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
영가가 앞질러 갔으니까. 뒤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날은 빙빙 한참 돌고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장소를 간 적도 없고 한동안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그 뒤로 한 1년 6개월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년이 조금 넘은 얘기이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상을 치르고 2일이 지나서 제 후배 어머님의 부고 소식도 들려왔는데, 공교롭게도 저와 후배의 모친상을 비슷한 시기에 치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황이 없고 뒷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후배의 문상을 못 가는 처지가 되고 그냥 부주만 전하고 전화상으로만 위로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친상을 다 치른 뒤에 유품 정리도 하고 며칠 있다가 모친상을 치른 후에 후배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후배와 좀 더 친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후배와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동네 살아서 길 가다가 얼굴 한번 보면 안부 묻고 그냥 지나치는 정도였는데, 어머님을 똑같이 잃었다는 동질감 그리고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볼 때마다 서로 막 위로해주고 걱정되어가지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별히 친한 사이가 된 거죠. 그렇지만 서로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지낸다고 해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을 잃은 상실감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제가 늘 썩은 동태 눈빛으로 한동안 술에 의지하면서 방탄하게 지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후배가 연락이 두절이 되기 시작했어요. 얘가 혹시 사고 쳤나? 뭔 일인가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후배의 집도 정확히 몰랐었고 그 후배와 연관된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지낼 때였어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서인가 후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후배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동안 통화를 못했다고 이제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통화할 시간도 하루에 몇 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너가 왜 거기 있냐? 너 무슨 사고라도 쳤냐? 했더니 후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그 증세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일정 기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 사식은 언제 넣어주면 되냐? 출소하면 연락해라. 두부 사들고 갈 테니까. 그런 농담하고 통화를 끝냈는데, 그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나마 동질감을 느끼고 의지하던 후배를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이 더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정신줄 놓고 살면은 어쩌면 후배처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마음 다잡고 정신 차리자 생각하고 모친과 사별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바쁘게 살기로 결심을 했었죠. 그때로부터 3년 전에 그만둔 유튜브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 마치면 운동을 하고 또 그전처럼 낚시를 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인가 일 마치고 밤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살아생전 잘 다니던 장소로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딱 그 장소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밤 낚시할 때 그 영가를 보고 막 식겁해서 막 달아나고 다시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술바이산 산길을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때 1년 전 악몽이 또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여기 내가
봤던 연가 또 나오는 게 아닐까? 길을 돌아서 갈까? 막 그렇게 망설이게 되더군요. 그 지점에서 200m만 더 가면 제가 가고자 하는 낚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눈 딱 감고 뛰어갈까? 아니면은 되돌아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막 내리막길을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탈진 길이라서 좀 위험하긴 했지만 그렇게 낚시 포인트를 도착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더라고요. 괜히 쫄보처럼 행동했나 싶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아무튼 낚시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서 세팅을 하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바람도 적당히 불었고 입질도 잘 되어가지고 아예 아침까지 낚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내일이 주말이니까 그렇게 한 두어 시간쯤 낚시를 했나? 갑자기 제가 자리를 잡고 낚시하는 지점 갯바위 근처에서 어떤 여성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입질은 잘 돼요? 많이 잡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옆쪽으로 돌려보니까 갯바위 근처에 나이가 한 70대 넘어 보이는 제 어머니 뻘로 보이는 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서 계셨는데 약간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에 좀 이끌린 듯이 그 존재를 보고 무섭다거나 놀래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네,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고 대답하니까 그 영가분이 다행이네요. 제가 초면에 실례인 건 알겠는데 염치 불구하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러시길래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댁하고 친하게 지내는 내 아들놈이 있을 거예요. 걔한테 내가 입던 한복하고 꽃신을 잘 좀 태워달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지? 하고 잠시 멍해 있다가 뒤늦게 제 후배가 떠오르면서 아니 혹시 민철이 어머님이세요? 하고 그러는 순간 그 존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라졌어요. 그때 마치 꿈을 꾼 듯한 그런 느낌을 잠시 받았는데 근데 분명 제가 졸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참으로 참 신기한 일이 다 있구나 생각하고 아침까지 낚시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오전쯤에 제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통화 가능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후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혹시 어머님 유품 다 태워드렸니? 물어봤더니 후배 말로는 다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오늘 새벽에 낚시를 했는데 너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너희 어머님을 잠시 뵌 것 같아. 그러고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더니 후배가 흠칫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이어갔죠. 어머님께서 한복하고 꽃신 제발 좀 태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잠시 울먹울먹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한복과 꽃신을 어머님이 그리워서 간직하고 있었다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정신병원에서 나올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에 어머님을 모셨는데 49제 날이라서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그날 보자. 그러고 통화를 끝냈죠. 그리고 3일 후에 후배를 만나서 후배 어머님을 모셔둔 절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느낌이 싸해지더라고요. 그 절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자주 낚시하러 다니던 그 산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근처에 절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절에 가서 후배 어머님 영정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며칠 전 낚시하면서 봤던
그 영가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놀랬죠. 그날 후배 어머님의 49제는 잘 치러졌고 후배 어머님의 한복과 고신도 잘 태워드렸고 또 후배는 다행히 정신건강도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제가 하던 일이 더 잘 풀렸어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